조선 궁중비사. 원통하게 죽은 고리라고 해서 원사고리 된 김사녀의 사연.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오양리에 원사골이 있는데 지금은 원수골이라 하며 그곳에는 기막힌 김사녀의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떠나 2에서 3호에 지나지 않는 산골 마을이지만 먼 옛날에는 이곳에 전마을이 있었고 민가도 50여 호나 되어 제법 흥청대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옹기점이 있어 옹기를 사러 오는 외지 사람들의 왕래도 잦았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 김사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배움은 없었으나 마음이 퍽 착했습니다. 그가 늙음하게 1점 혈육을 얻으니 이름하여 김사녀인데 어려서부터 매우 영리하였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리따웠습니다. 아비는 점역을 하는 점꾼으로 생활이 매우 궁색하여 나이 10세에 한 마을에 사는 정도령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때 정도령은 나이 18세의 총각이었습니다. 그 집 살림은 넉넉하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알뜰한 살림이었는데 정도령의 나이 25세가 되자 김사녀의 나이는 방년 17세로 바야흐로 성숙하여 용모는 소용과 다름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정도령은 장년이 되자 아비와 같은 젊은 마을의 궁색한 살림살이가 싫었는데 몇 번 외지를 들락거리더니 공부하고 입신 성공을 하겠으니 학비와 용돈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미 아비는 이놈의 자식 굶지 않고 밥 먹고 살면 됐지. 너 같은 위인이 무슨 입신이냐며 허락하지 않았지만 김사녀는 남편의 소원이라 알뜰살뜰 모았던 가산을 정리해 남편 정서방에게 주었습니다. 정서방은 행랑을 갖추고 송경부근에 가서 명사에게 공부하겠노라 집을 떠나니 김사녀 홀로 늙은 시부모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비록 가산은 없었으나 김사녀가 몸을 돌보지 않고 주야로 성심성에 최선을 다하니 삶의 즐거움이 있었고 아울러 시부모의 귀염도 받았습니다. 정서방이 떠나던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또한 즐거움이 더하였는데 정서방이 입신 성공하고 돌아올 날만 기다리니 즐거운 나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글얼이 정서방으로부터 인편해 왔는데 탁실히 공부를 하고 있으나 여비가 다 되어 몹시 궁색한 지경이니 어떻게든 마련해 인편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마음씨가 착한 김사녀라 꼭 갚겠노라며 적지 않은 돈을 점주로부터 꾸어다 글얼과 함께 인편에 보내주었고 그날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몸이 찢기도록 성심껏 일을 했습니다. 시부모가 안녕하고 귀염둥이가 발로 커가니 걱정이 없었는데 그의 앞에 놓인 운명의 장난은 여의치만은 않았습니다. 금에 환영하겠노라 집을 나간 정서방은 보내준 돈을 기방과 노름에 사흘이 못되어 탕진하고 보니 돈은 떨어지고 공부도 한 바 없으니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면목이 없어 팔도를 유리걸식하며 떠돌이가 되었고 집으로는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런 줄은 모르고 김사녀는 부지런히 일을 했으나 그녀의 아리따움이 어두움을 갖다 주리라고는 조금도 몰랐습니다. 돈 많은 점주가 김사녀의 아름다움에 눈독을 들여 날로 빚을 갚으라고 성화가 대단하였고 추파도 던지곤 했는데 점주는 늙었어도 세격은 대단의 색광이란 이름까지 있었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내 서방은 돌아오긴 틀린 사람이니 조용히 자기 소청만 한번 들어주면 몇 푼 되지 않은 꾸억한 돈은 없는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단과 백미 등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사녀는 매섭게 쏘아붙였고 김사녀는 더욱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였는데 곧 시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그녀는 배전의 성의를 시어머니에게 기울인 어느 늦사인 겨울이었습니다. 산밑 불단골이란 곳에 도깨비집 같은 절만 앙상이 남아있는 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 너무 가난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글만 읽으니 만나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어쩌다 마을에 한두 번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온 것 외에는 출입이 없었으며 풍모가 준수하고 매우 어진 인품이었습니다. 삭풍이 매섭게 내려부는 겨울 김사녀가 시어머니에게 불을 떼드리려고 아침을 먹자마자 뗄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고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 모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정신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바로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김사녀는 놀라 도망쳤는데 얼마간 달려오다 눈 쌓인 골짜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도 않고 그냥 돌아온 데야 어찌 인간의 도리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발을 되돌려 쓰러진 사람 앞에 가니 아직 체온이 남아있고 몹시 굶주린 기색이었으며 쓰러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니 구해달라고 소리쳤지만 주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외쳤던 소리만이 산에 메아리져 올 뿐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산 눈 쌓인 속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황급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의 체온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혈기가 돌자 무엇인가 먹여야 했는데 그렇다고 마을로 끌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두고 돌아설 수도 없었는데 그녀는 어린 아이가 있었고 젖도 좋아 언제나 넘쳐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뒤실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선 사람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뒤실은 돌볼 겨를도 없이 젖가슴을 풀었고 팩 만든 젖을 짜서 죽어가던 선비의 입속에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후 그리 떨어지지 않은 폐사로 사력을 다해 굶주린 선비를 끌어다 놓았고 나무 짐도 던져버리고 황급히 마을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시모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며 사죄했는데 시모는 누구보다 김사녀의 정숙을 잘 알고 있어 책망이나 탓하는 빛이 없이 어서 구하도록 하라고 등을 밀었습니다. 김사녀는 얼마의 쌀을 퍼갖고 폐사로 달렸고 미음을 끓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한 후 황급히 내려와서 시모께 아뢰었습니다. 시모도 매우 흡족해 하였는데 이래동안 김사녀의 극진한 돌봄으로 공부하던 선비는 건강이 회복되고 죽음에서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김사녀의 집을 찾아 감사를 표하고 꼭 은혜를 갚겠노라 했습니다. 이때 시모는 선비에게 행방 없이 집을 나간 자기 자식을 홍만나거든 부디 착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타일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던 선비는 고향으로 가겠노라고 떠나갔고 은혜는 천만 번 잊지 않겠노라 하였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마을에서는 좋지 못한 풍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을 입을 통해 모두에게 퍼졌는데 점주가 김사녀를 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던 차에 토끼 몰이를 하던 점꾼이 먼발치에서 김사녀의 가슴 푸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점주는 사람을 시켜 소문을 퍼뜨려 이 지경에 이른 것인데 김사녀는 우물터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비축거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자기에게 대한 일인 줄로는 조금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도 잊지 못하던 정서방이 마을에 찾아들어 무한한 마음에 마을 어귀 주막집에서 술 한 잔을 들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는데 주막에 있던 점꾼들과 점주로부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정서방 자네가 집을 돌보지 않아 집골이 형편없이 되었다네. 글쎄 자네 모친에 대한 과시가 심해 아사지경이었고 자네 처는 그 어느 녀석을 넘봐서 말이 자네 처지 이루 향한키 어려울 지경이네. 술이 알싸하게 오른 정서방은 분통이 치밀고 치가 떨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집으로 달려가 너 같은 더러운 계집은 차라리 죽여 없애야 한다고 마구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자기 엄마가 김사녀는 너무도 효도하고 정숙한 계집이었다고 만류하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돈을 낭비하고 면목이 없었던 차에 계집의 행실오는 하며 날이 밝기 무섭게 있는 것을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계집에게 자식은 맡길 수 없다며 어린 것을 낚아채 갖고 떠나버렸는데 떠나며 어느 곳에 가서 자리가 잡히는 대로 어머니를 매시러 오겠노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시모는 노병으로 세상을 뜨니 김사녀의 애통함은 극에 이르렀는데 고이 장사를 모시고 나니 김사녀는 천해무의 탁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려 했으나 점주의 빛이 태산이었는데 때가 오길 노리던 점주는 내가 무슨 수로 그 많은 돈을 갚겠으며 돈을 갚아도 소박하고 떠난 정서방이 찾을 리 없은즉 득이 만만의 수시로 김사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김사녀는 어디 있을지 모르는 정서방이지만 안녕을 빌며 점주의 빚을 갚고 보면 언제이고 마음을 돌려 다시 찾아올 것이라 굳게 마음먹고 더욱 몸가짐을 단정하게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몇 해가 흘러 빚도 거의 갚을 무렵이 되자 점점 초조해진 점주는 빚을 다 갚으면 김사녀가 제 손에 들어오긴 글렀다 생각한 끝에 위계로 유인해 김사녀를 강제로 욕보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위급을 마을에 알렸지만 마을에서는 점주가 퍼뜨린 좋지 못한 풍문 때문에 김사녀는 점주의 계집이 된 지 오래였다고 알려져 누구도 구원하러 들지 않았습니다. 김사녀는 그토록 쌓고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어 필사에 탈출을 하기 무섭게 원사골의 깊은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나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가니 가련하게 생각하시어 거두어 주소서 하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속으로 뛰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시체가 되어 물 위에 떴습니다. 다음날 이곳에 나무하러 온 촌노가 발견해 던져보니 세상살이 구차하여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먼저 가오니 양지 바른 언덕에 옷을 입은 채로 묻어달라는 유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촌노는 그녀의 뜻대로 근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해가 지나 정서방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린 자식과 떠돌다 보니 자식 공부도 못 시키고 스스로도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모를 매시러 오겠다던 그 위인이 이젠 노모도 잊었는데 어느 날 고향이 그리워져 생각 다 못한 그는 어느 부잣집을 택해 한탕하기로 결심하고 큰 부자로 알려진 어느 기와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져 가지고 나오다 하인에게 들켜 멱살이 잡힌 채 실컷 얻어맞고 관가에 넘겨졌는데 그 집에 몇 번씩이나 도적이 들었던 바 지난날 잊어버린 금전까지 모두 정서방의 소행이라고 했습니다. 정서방이 도적질은 처음이라고 주장했으나 통하지 않았고 하옥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매일 밥을 얻어다 울면서 옥에 넣어주니 보는 사람이 눈물겨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은 고을 수령은 관아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옥사 부근에서 소동이 있었고 어떤 아이가 옥리와 옥신각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옥리에게 투옥된 제아비를 면접하게 하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옥리가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 해도 막무가내로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령은 옥리를 불러 자식인가 물었는데 옥리는 정서방의 자식인데 제 아비 밥을 구걸하느라고 늦었으니 부디 넣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령은 비록 거린의 자식이라 하나 죄지은 제 아비에 대한 효심이 극진한지라 감동한 바 있어 다음날 다시 재심키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죄인은 끌려 나왔는데 상세히 아뢰어라는 명의 정서방은 광주고을 아무 곳에 사는 사람으로 부류해 평산고을까지 와서 죄인의 몸이 되었고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령이 방면된다면 어쩌겠냐고 묻자 착한 사람 되어 적은 일이나마 이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하자 수령은 돈을 잃었다는 부잣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잃은 돈이 얼마라고 하자 수령은 그렇다면 그 돈은 내가 갚아주겠노라 하고 돈을 부자놈 앞에 던져주자 부자놈은 땅 위에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하였노라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 정서방은 오라줄이 풀리우고 수령의 처소로 안내되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호령을 하던 수령이 자리를 권해 앉히며 정중히 대하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정서방이 당황해 하자 수령은 부인에게 받은 한 폭의 천을 던졌는데 천에는 성공하시는 날 꼭 나의 자식을 구해 사람 댁에 타일러 달라며 며느리 김사녀의 정숙함을 찬양하는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손을 깨물어 쓴 피맺힌 사연이었는데 고을 수령은 나지막히 정서방에게 자신이 전일 깊은 산속 눈속에 굶주려 쓰러졌을 때 김사녀의 구원이 아니었던데 그 어찌 살아 오늘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구박하고 미워하였던 그의 처 김사녀의 은공으로 자기 목숨이 구해진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많은 돈과 의복을 내어주며 자기의 은공을 갚고자 모아두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서방의 두 눈에는 고마움과 그토록 미워했던 김사녀에 대한 죄책의 눈물이 주룩 흘러 양보를 적시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송하는 수령의 부부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옛집에 돌아왔습니다. 벌써 몇 해가 지난 후인지라 옛집은 쓰러지고 사람은 없었는데 어머니도 가시고 김사녀도 죽었으며 점주도 김사녀가 죽은 다음 양심의 가책으로 가산을 정리해 떠난 후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세하지는 못했지만 큰 돈을 쥐고 뽐내며 살아보겠다는 정서방 앞에 낯익은 촌누가 찾아와서 김사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내장된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정서방 부자는 삽과 괭이를 들고 무덤 앞에 나가 몇 삽 흙을 해치웠는데 죽은 지 10년이 넘었다던 김사녀는 아직도 살이 썩지 않고 죽은 그대로였습니다. 한매진 주검이 극에 달해 썩지도 않은 것으로 정서방은 다시 정중히 염하여 장사 지냈는데 그날 저녁 정서방의 꿈 앞에 김사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영영 다시 뵙지 못하는 줄 알아 넋이 구천에 못 들고 허공에 떠돌다 이제 낭군의 은혜를 입으니 고이 눈을 감고 가겠노라 했습니다. 그 후 정서방 부자는 착하게 한평생 살다 갔는데 이로부터 원통이 죽은 고리라 하여 원사고리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원통하게 죽은 고리라고 해서 원사고리 된 김사녀의 사연이었습니다.